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2번 협박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22번. 자, 지금 보면은, 협박에 대해서 우리가, 폭행 협박이라고 해서 이제 폭행할 때 주로 협박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씨발 죽여버려 하면서 욕지거리도 하고. 근데, 협박을 따로 떼갖고 이제 협박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보자면은, 협박죄는 일단 구속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박죄 같은 경우 형법 제 2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협박죄의 일단 내용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뭐냐면은 이것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죠? 어떤 말을 찌꺼렸단 말이에요. 그죠?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욕설인지, 그죠? 단순하게 욕설인지 아니면은 어떤 해악을 고지해서 그 사람이 공포심을 가진 만한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뭐 이런 걸 따져보는 죄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겁을 집어먹는다, 외포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인, 사람이겠죠? 그죠?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대우를 하는 법적인 어떤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겠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되셨나요?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제가.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다가 협박죄 이렇게 넣고 우리 형법에는 제 28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8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뒤에는 3년 나와 500만원 이런 거는 형량에 대한 얘기고, 구속요건은 일단 사람을 협박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로지 뭐다? 자연인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로지 뭐다? 자연인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외포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인격체 대우를 하는 바로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이 객체에 있어서, 그죠? 객체에 있어서 법인은 아니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문제 풀다 보니까 어떤 분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법인에 대해서. 그 해악의 고지 내용 중에서, 해고지라는 내용 중에서, 해악의 고지 내용 중에 그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것도 외포를 하게 되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코지의 내용, 그죠?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협박죄의 객체는 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협박죄의 객체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 내용에 있어서 그 해코지의 내용에 있어서 자, 어떤 게 피해자 본인은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친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제3자인데 제3자에 대한 어떤 법익침해, 여기서 침해죠. 자,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자연인도 해당되고, 그죠? 또 뭐도 된다? 법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다가 그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이 객체하고 해코지의 내용, 그 해악의 고지의 내용과 혼돈을 일으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이 법인이라는 것은 협박죄의 객체는 되지 않지만은 그 해코지의 내용에 있어서 법인을
상부에 얘기해갖고 뭐 해체시켜버리겠다 뭐했다 뭐 해코지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해코지의 내용에 있어서 그죠? 이 법익 침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런 내용으로 해코지를 한다면은 그 해코지의 내용에 들어가서 그 해악의 고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뭐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법익 침해에 있어서 제3자라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뭐예요? 운영을 법인 운영을 이상하게 해갖고 탈세를 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다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위법사항을 상부에 얘기해서 아니면 국가기관에다 신고해갖고 해체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각종 이런 해코지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해코지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법인이 해당되지만은 단순하게 그것을 해당하는 그 객체에 있어서만큼은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코지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객체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로 가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협박죄는 그 객체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겠죠? 그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남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야. 당신을 죽여버리겠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해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자기의 의사라든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래도 뭐예요? 그 관련돼서 수사도 받고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피고인에게는 협박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비록 남을 해코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하려고 한 이러한 행위도 그죠?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회칼 두 자루 사건인데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자해한 경우, 이 경우에도 그죠?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 적절한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고. 3번에 봅시다. 3번에 보니까 이제 채권 추심에 관련된 건데, 자, 볼게요. 채권 추심을 위한 수단으로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해서 협박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거와 상관없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좋지 못한 내용을 고지했을 때 공갈이 되는 것이지, 자, 사회상규의 위배에 상관없이 공갈죄가 성립한다. 요 상관없이란 요 말이 들어가서 틀린 거야. 그래서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 돈을 빨리 갚으라고 그죠? 닥달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뭐가 있겠어? 너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아니면은 너네 딸내미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염산 테러를 해버리겠다. 그런 거. 너 마누라를 강간을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해악의 고지 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낸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갈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3번에서 틀린 말은 사회상규의 위배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그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 어쩐다? 공갈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이 된다는 것이죠. 되셨죠?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자, 4번에 읽어볼게요.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틀렸죠, 이거.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일단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죠. 협박죄는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법원에서 말할 때 위헌범이라 그랬었죠. 모르시는 분은 좀 적어 놓읍시다. 자,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뭐라고? 위헌범. 뭐라고요? 위헌범. 위헌범이라고 여기다 좀 적어봐. 되셨나요? 그리고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바로 기수로 보는 것이죠. 그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기수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경찰관인데 정보보안과 소속의 경찰관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갖고 민사분쟁에 개입해갖고 빨리 돈 갚지 않으면은, 그죠? 상부에 보고해서 너 문제 삼겠다 하면서 해약을 고지했는데, 이 경우에 협박죄로 인정했습니다. 협박죄 기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행위로 볼 수가 없겠죠. 그죠? 남의 또 채권 채무 관계에 개입해갖고 돈 갚으라고 협박한 거 아니냐. 그죠? 네. 어쨌든 4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기수가 된다는 거하고,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뭐다? 위헌범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요 정도 해볼 건데,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공부는 좀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이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었는데 2번 같은 경우 그 회칼 두 자루를 갖고 와갖고 남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야.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자해하려고 하면서,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회칼을 들고 막 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협박을 하는데 뭐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뭐라 그러죠? 그 날카로운 회칼 같은 거로 자기 뭐 팔등이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아주 세게 긁지는 않고 살짝 긁어서 핏국물이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응? 뭐 이러면서 좀 뭐라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회칼 두 자루 사건은 꼭 좀 알아두시고, 비록 남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야. 그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자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협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수업은 뭐 일단 요거 문제는 요 정도 풀어드리고, 협박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공부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지워보자고. 자, 지우지 말고 뭐 여기 한번 그 다음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뭘 설명해볼까? 자, 일단 협박죄에 있어서 그 해악의 그 행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죠? 행위는 일단 뭐예요? 그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 자,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악의 고지로 봐야 되겠느냐? 그 단순한 욕설과 어떤 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피해자하고 언쟁 중에서 너희 새끼 입을 확 찢어버릴까? 이런 말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봅시다. 시험장에 갔는데 입을 찢어버릴라. 자, 입을 찢어버릴라 사건인데, 그죠? 이 경우에는 어쩐다? 이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박이, 자, 아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또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갑과 이제 어떤, 같은 동네에서 하는 동년배, 이제, 동년배 간에 이제, 동장을 갖다가, 못하게, 동장이, 그니까 뭐라 그래, 통장이라 그러나?
그 동네에서 그 있잖아요. 반장, 동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였다는 데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이랬거든요.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너 두고 보자 이것도 뭐다? 협박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알아두셨으면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갑과 을이 처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죠? 야간에 전화를 했는데 남편 을이 전화를 받자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죠?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때에는 한번 만나자. 너 나한테 자신 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걸 협박으로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했는데, 자, 적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자. 그리고, 어쩐다? 너 나한테 자신이냐? 나한테 자신이냐? 좀 약간 좀 내용이 무섭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도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협박 아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판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죠? 대표적인 샘플이거든요.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에 또 잘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수박 사건인데, 수박 얘기 좀 해봅시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너 책임으로 한다. 이것도 해악의 고지로 보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훈계의 내용, 그러니까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적어볼게요. 자,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너 내 책임으로 한다. 책임으로 한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내 책임으로 한다. 자, 이 말을 한 건 있잖아요. 위법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비록 뭐 요 부분이 뭐 다소 뭐 해악의 고지의 어떤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어쩐다? 바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이거 협박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협박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찢어버릴라, 협박 아니라고 했고요. 너 두고 보자, 이것도 협박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번 만나자, 너 나한테 자신 있냐, 요것도 협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수박 사건인데, 수박 사건도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해요. 이 수박 사건 같은 경우에, 그쵸?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너 책임으로 한다. 자, 이 경우에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박 사건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판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 공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협박죄 설명할 거 더럽게 많은데 언제 특강으로 제가 멋있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를 먼저 빨리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승진 문제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낼게요.